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네,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원래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는 법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나라별 헤어질 때 인사법을 가져왔습니다. 오. 한번 영어부터 스타트 해볼까요? 네. 영어. Bye, see you tomorrow. 일본어. 사요나라, 마다 아시다. 중국어. 再见, 明天见. 프랑스어. 오부아르 아드망. 스페인어. 아디오스, 노스 베모스 마냐나. 독일어. 취스 비름 모르겐. 베트남어. 땀빛, 응아이 마이가 암라예. 러시아어는요. 빠까. 다자뿌드라. 잘하시네요. 이탈리아어. 차오, 지베다머 더 많이. 태국어는요? 사와디 뿌롱니 쩌깐. 어우, 잘하시네요. 인도네시아어. 다잔베이 버리준 바베소. 네, 아랍어. 와다안 가라까 가단. 몽골어. 바이르데 마르가지 오즈야. 네, 이렇게 각국에 헤어질 때 하는 인사법을 아주 스피드로 배워봤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진짜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제 만난 지 3분 됐는데. 네. 안 돼요. 아, 맞아요. 우리는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정인입니다.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길입니다. Nowadays, it'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정우를 부탁해 첫 곡 눈치채셨죠? 리쌍과 정인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That old school love. What more you need?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우린 300만원짜리 중고차로 함께 정우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부탁해 후! 네, 리쌍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들었네요. 정인 흉내 잘 내시던데요? 어떻게 냈죠? 보여주세요. 잘 못 내요. 네. 내시던데? 네. 오늘 우리 웅 씨가 많이 졸려 보여요. 저요? 아우, 저 춘곤증 때문에 큰일이에요. 이 시간 되면은 벌써부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아니, 같이 방송하기가 힘드네요. 쳐다보기가. 네. 눈을 보면 좀 같이 졸리죠? 네, 같이 졸려지고. 아,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막 네. 입맛도 별로 없고. 아, 요즘. 네. 그리고 막, 잠도 쏟아지고. 이 햇살이 또 따뜻한 오후 시간에 햇살, 맞아. 이렇게 창문에 햇살 받고 있으면 그냥 고양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요? 고양이가 계속 그냥 햇살 막 받으면서 하루에 한 20시간 자나요? 오. 네. 신생아 시절로 돌아가셨네요. 네. 어쨌든, 일어나겠습니다. 네, 얼른 일어나서 우리 웅나정부에 오신 분들도 다 네. 깨워버려요. 네. 네, 오늘 3월 29일 화요일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이죠? 네, 예쁘고 멋진 분들이죠. 잠이 곧 깰 분들이죠. 그분들 만나러 갈게요. 오늘 처음으로 출첵해주신 분. 네. 오늘 1분 전에 14분에 출첵해주신 분이 있어요. 네. 바로 아하님인데요. 오, 아하님. 수업을 부탁해?
수업을 부탁해.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딱 아셨네요. 정확히 알고 계시죠, 우리 네. 아님은. 네. 아까 아님이 뉴스 때도 이중대에 대한 그런 댓글도 남겨주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엘비스 333님. 네. 네. 어슬렁어슬렁 여유있게 1등 두 분의 재치 넘치는 입담을 들으러 만사제치고 밥도 굶고 왔어요. 아니, 제가 어제 웅씨한테 살짝 그냥 얘기했지만, 네. 엘비스 333님, 혹시 알바생 아니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까지 지지해주시고, 밥을 굶고 오실 정도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등이십니다. 네. 1분 전에 오신 우리 아님은 0등이시고. 네, 사도요한님이 오늘, 1등 도전하려고 하셨네요. 그렇군요. 근데, 엘비스님에게 졌어요. 제가 졌소. 우유 먹어야겠어요. 설마 그 젖소가 그 젖소죠? 우리가 생각하는. 네. 네, 엘비스 333님이 또 여유있게 내일 하시라고 1등 넘겨주셨네요. 네. 네, 사도야님이 오늘은 제가 한번 1등 도전, 동시에 올리셨는데. 네. 졌군요. 엘비스 333님이 1등의 감격을 표현해주셨고요. 아하님, 웅나정부의 통치 시간 환영합니다 하셨어요. 네. 정부 하면 또 웅라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웅나정부 대령이요! 웅나정부의 네. 헌법 1조 1항은 뭐예요? 아직 없어요. 우린 법이 없어요. 우린 법 없는 데죠? 네, 법 없이도 사는 정부죠? 그렇죠. 네. 네, 엘비스 333님이 배고픔보다 배고픔 뒤 찾아오는 감량이 더 기쁘기에 오늘도 이틀째 굶습니다. 저희 방송 때문에 굶은 게 아니라 네. 본인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굶으시면 안 돼요. 코피 나요. 진짜. 맞아요. 아유. 이틀 혹시 웅씨는 뭐 제일 많이 굶어본 때가 언제요? 며칠 정도? 저는 하루 이상 굶은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끼 이상 굶은 적이 한 끼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엘비스 333님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밤량을 좀 줄이시는 거 어떠신지. 매일 먹되, 몇 끼 먹되.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들어보자 톡톡님 오셨어요. 네, 헤어지기 싫어요. 모르겠다. 모르겐. 라옹라옹 계속 만나요. 우리 떠나가지 못하는 여자도 있어요. 네. 들어보자 톡톡님 역시 저희 곁에 항상 머물러 주시는 여자분이십니다. 네. 안 떠나갑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저희 갈 데도 없어요. 네. 네. 선마님도 오셨어요. 정오를 부탁해 출석합니다. 네. 어서 옵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나저나님도 오셨고 출첵 기랄라 하셨어요. 오셨고, 노랑 윤성림 님도 출첵해 주셨네요. 네, 함께합니다 하고 하트도 주셨네요. 네. 엘비스 333님이요. 졸리면 굶으라고 하시는데요. 졸리면 굶는다. 저 예전에 네. 학생 때 이제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네. 왠지 그 학생들은 배가 고파요. 뭐 돈도 많이 없고. 그때 이제 배고파 막 밤에 사 먹을 돈은 없고 이러면은 다른 옆에 있던 형이 그냥 배고프면 자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졸리면 굶으세요 하는데. 졸리면 굶으세요. 자면 배고픔을 잊을 배고프면 자라 이런 말도 했는데. 네. 아무튼 졸리고 배고플 때가 제일 서럽습니다. 졸리고 배고플 때는 공부하는 게 최고죠. 네? 코너 들어갈까요? 네. 정우를 부탁해 화요일엔요. 강남역 술집 대신 합정동 맛집 대신 홍대 클럽 대신 이태원 바 대신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수업을 부탁해. 희순아 네. 요즘 그거 드라마 봤어? 드라마? 어떤 거? 요즘 그거 저기 송중기? 아니 그러면 한지붕세 가족 현지분세 가족? 몇십 년대야? 일요일날 하는데 나 참 좋아하는데 나 그거 안 보고 싶어. 나 사실 30년 꿇었어. 선생님 오신다. 자, 반장. 차렷! 열중샷! 차렷! 웅쌤께 경례! 안녕하세요. 우리 반장이 오늘 경례를 하네요. 경례를 잘하네요. 반장, 경례 배웠어요? 네. 경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슉!
아, 그 입으로 꼭 쇼기라고 해야 돼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출석 한번 불러볼까요? 출석 큰일 났다. 출석. 히랄라 학생, 네. 아하 학생, 네. 바보은주 김은주 학생, 네. 윤성림 학생, 엘비스 333 학생, 그나저나 학생, 선마 학생, 네. 톡톡 학생, 사도요한 학생, 네. 그림나무 학생. 네. 아이고, 와, 오늘 출석, 오늘 전원 출석됐습니다. 만원 출석 한 명도 지각 결석 없이 출석 다 했네요. 네. 지난주에 어떤 공부했었죠? 투표요. 투표는 벌써 한 달 전에 끝났어요. 뻐꾸기요. 뻐꾸기도 지난주였죠. 봉암이요? 네. 그렇게 이름만 부르면 안 돼요. 우리 봉암님. 네. 봉암님. 그렇죠. 우리 조봉암,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죠? 네. 맞죠? 네. 이야기 했었는데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끊겼어요. 어디까지 했었죠? 봉암 선생님이 네. 이것저것 좋은 얘기를 하시다가 이승만이 어깨빵 한 거. 네, 우리 죽산 조봉암 선생의 선생님 어디 하시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왠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오늘 졸려 보이시는데 네. 노래 부르세요. 선생님 노래 부르라고요? 네. 아, 선생님한테 하나, 노래 둘, 셋, 넷. 선생님 자꾸 그러면 둘, 셋, 넷. 학생! 셋, 둘. 학생! 에. 손 들고 있어요. 지금 수업에 그렇게 장난치면 돼요. 수업에 그렇게 졸리면 돼요. 네, 수업 시작할게요. 이 조봉암 선생, 상하이 망명 갔다가 오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공산주의자 1세대인가? 뭐 하여튼 공산주의자의 어떤 큰 거목이었는데, 찬밥 신세가 됐어요. 모스크바 3상 회담 결정 내려지고, 미스 공동위원회가 곧 열릴 예정이라, 민주주의 민족전선, 좌익 세력들이 이런 거대 전선을 만들었는데 조봉암은 어디도 포함이 거의 안 됐어요. 5명의 공동의장에도 안 됐고 9명의 부의장에도 선출되지 못했고 391명의 중앙위원회도 조봉암은 이름을 안 올려줬죠. 그래서 조봉암이 참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네. 내가 그래도 예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던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찬밥 취급하나? 이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은 조봉암,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봉암은 편지를 씁니다. 편지. 맞다. 편지 내용 알려주신다 했다. 맞아요. 누구한테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저한테. 네, 옛날에 절친한 동지 박헌영에게 편지를 컨영이. 썼다고 그랬죠? 네. 지난주에 너 인간이 그러면 못 쓴다. 뭐 이런 스타일로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 편지를 제 선생님이 오늘 들고 왔어요. 우와. 이게 5월 7일자 조선일보에 이 편지가 실렸어요.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문에 한 3일간 이 조봉암이 박헌영한테 쓴 편지가 1면을 장식했는데 오늘은 조선일보에 쓴 편지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편지가 상당히 길어요. 내용이 존경하는 박동무, 내가 붓을 들어서 동무에게 편지를 쓴 것은 1926년 상해에서 동무에게 암호 편지를 쓴 것 외에 이것이 처음인 것 같소. 왜 손을 흔드세요? 제가 읽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네. 돼. 선생님이 할 역할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동무를 존경하고 또 과거 10년간 동무가 얼마나 영웅적 사업을 계속했는가. 이런 찬사는 아첨이라 생각할까 해서 한마디도 쓰지 않겠소. 단지 뭐 이러면서 쭉 써와요. 늘 바쁘실 동무이니 거두절미하고 요령만 씁니다.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써요. 4번이 다른 것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하겠소. 첫째, 당신은 무원칙하오. 둘째, 종파적이오. 셋째, 봉건적이오. 넷째, 무기력이오. 종파적이오. 봉건적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버티었으면 될 텐데 말썽만 부리는 그 태도, 이것이 바로 무기력이요. 뭐 이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네, 이 편지는 인터넷에 다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다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편지의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박헌영에게 실망하고 박헌영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죠. 막 나무라고. 뭐라 그러는 너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정말 이 편지 읽어보면 작심하고
조봉암 선생이 쓴 것이란 게 느껴져요. 작심하고. 근데 작심삼일. 네. 그런데 이 편지 공개를 계기로 이제 조봉암은 공산당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민전, 민주주의 민족 전선을 떠나게 되고 반공산당 운동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1946년 3월 초 인천에 CIC라고 있습니다. CIC가 뭐냐면요. 카운터 인텔리전스 캅스, 바로 미군 방첩대가 CIC입니다. 이 미군 방첩대가 민전의 인천 지부를 급습해요. 조봉암을 비롯한 몇몇 간부들이 이제 끌려가고 문건도 일부 압수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 조봉암이 써두고 보내지 못했던 이 붙이지 못한 편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아까 제가 이 편지 쓴 연도를 1926년이라고 그랬는데 46년이군요. 이 편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편지는 2달 후에 5월 7일 날 우익신문들의 대서특필이 됩니다. 이 편지가. 우익신문. 네, 우익신문.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대서특필이 되죠. 지난 10수년간 대중의 이목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한물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누가요? 우리 조봉암 선생이 왜 상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 아까 저한테 봉암이라고 해서 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상하이 갔다 와서 민전에도 뭐 포함이 안 되고 그 젊은 또 공산당들이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대우해 주지도 않고 약간 뭐 잊혀진 그런 제야 세력. 네, 잊혀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문 1면을 3일 동안 차지하면서 완전히 화려한 그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죠. 근데 이 시기가 참 공교로워요. 조봉암을 주인공으로 한 이 편지가 개봉이 아니라 편지가 일면에 실렸던 네. 이 5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편지가 실렸다고 하는데 5월 9일 날 주한 미군 정청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고 알렸고요. 또 그로부터 보름 후인 5월 15일에는 수도 경찰청장 장택상이 조선공산당 관계자들이 위조 지폐를 찍었다는 소위 정판사 위패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참 시기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딱딱딱딱 뭔가가 다 맞아떨어져요. 이상하죠. 뭔가 다 이상해요. 이 편지 공개도 계획된 게 아닐까. 뭐 탁탁탁 맞아떨어지면서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남한의 우익들 그 전까지는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 사건 조봉암 이 편지 사건을 계기로 빨간색 잡기 운동, 빨간 쥐 잡기 운동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적쥐. 네. 공산당 잡기 운동 우익들이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하필 이런 때에 조봉암이 신문 일면 장식하는 그런 들러리를 서게 되다니 이 조봉암으로서는 이제 빨간색 공산당과는 어떻게 해야 서로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는 영영 안녕 이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계기가 됐죠. 네. 참 이 자연의 섭리는 참 오묘해요. 오묘해요. 네. 아니 쥐도 그리고 바퀴벌레도 그리고 뱀, 뭐 새들, 참새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종이 있을까요? 바퀴벌레라고 해서 존재 가치가 없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바퀴벌레 키워보지 않으련? 그게 너무 한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모르겠지만 다 이 지구상에 이런 동물, 식물, 곤충들이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질문 있어요. 네. 바퀴벌레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퀴벌레는 모르겠어요. 이유 있다면서요.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내겠죠. 그 나중에 설국열차 보면 식량으로 사용하잖아요. 어쨌든 선생님 싫어요. 네, 그 어떤 것이든 세상이 조화롭게 돌아가는데 한몫을 한다고 생각해요. 뭐 이 세상에 인간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쓸모없는 인간과 뭐 인간이 필요한 동물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리영희 선생님이
한 유명한 말. 새는 좌우에 양쪽 날개로. 날아간다. 네. 새의 오른쪽 날개, 한쪽 날개가 아무리 크고 막 엄청 화려해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양쪽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새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에게도 조봉암이나 이런 전직 좌파 출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당시 신생 이 남한 정부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좌익들의 시체 더미 위에 건설된 궁전이라는. 그리고 인구의 대부분 그때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농민이었겠죠. 네. 농민들이 대부분인데 국회와 신생 정부, 일대 정부가 친일파와 지주들의 잔치판이다. 농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심은 흉흉해졌고 이 농심을 달래는데 이 이승만이 필요한 게 있었겠죠. 필요한 사람이. 농심이요? 농심.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데는 네, 신라면 생각나요. 네.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전직 공산주의자 조봉암이 이 사람 꽤 쓸만한데? 손을 한번 잡아볼까? 이 내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 사람이 쓸만한데 어깨빵을 해볼까? 그렇죠.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48년 8월 2일 날 정말 이거는 뭐 지금 생각해도 획기적인데요. 이범석 국무총리가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에 임명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뭐 새누리당이 완전히 저 진보 정당 누구를 장관에 임명하는 거죠. 박근혜가 대통령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이 누구예요? 그 이석기를 농림부 장관에 발표한다. 뭐 이런 거나 다름없이 획기적인 거죠. 재밌겠다. 네. 그러나 불과 6개월 뒤 조봉암은 이제 장관직을 사퇴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때는 공금 유용이 빌미였지만 사실상 한민당 한국민주당 축출 공작 때문이었다고 해요. 네. 이후에 우리 조봉암 선생님 56년 11월 10일 창당된 진보당 당수를 맡는 등 상당히 화려한 경력을 쌓아나갑니다. 1대, 2대 국회의원, 초대 농림부 장관, 국회부의장, 부의장, 2, 3대 대통령 선거 2위. 화려한 경력을 막 쌓아나가죠. 아까 상하이에서 망명하고 온 다음에 이렇게 추락했었던 경력이 다시 급반등하는 거죠. 네. 1956년 직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500만 표를 받은 이승만 다음으로 이 조봉암이 200만 표 넘게 획득도 한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왜요? 바로 조봉암 진보당 사건이라는 그 유명한 사건인데요. 네. 조봉암은 진보당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요? 진보당 사건 일어났어요. 그렇죠, 바로. 이 3대 선거 유세전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공 신익희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썩은 정치 바로 잡자. 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제 선거전에 나서는데, 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심부름꾼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주인이 갈아치워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이제 우리 국민도 사람다운 권리를 찾기 위해 모두 일어서자. 이런 유세를 합니다. 신익희가.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신익희, 이 농민들한테 상당한 인기몰이를 했겠죠. 국민들한테. 네. 그런데 아쉽게도 신익희는 유세하러 가다가 전주에서 유세를 위해서 기차를 타고 호남선 야간 열차를 타다가 심장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대 선거를 하는데 그 야당 후보, 진보당 대통령 후보 축산 조봉암이 216만 표나 이렇게 표를 얻어요. 네. 근데 이승만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불안한데? 이거 그러다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는데 내 독재에 이 사람 이거 위협이 되겠는데?
이렇게 판단해서 일으킨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었죠. 네. 1958년 1월 12일 진보당 5명의 간부가 경찰에 검거되었고요. 조봉암은 자기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잦은 출두를 합니다. 검찰에서 조봉암은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무기 불법 소지죄, 그리고 윤길중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방조, 그 외 간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데 다른 간부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데 조봉암에게만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 그리고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최종심에서 조봉암은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무기 불법 소지 등의 유죄로 인정돼서 사형이 선고되었고요. 그 진보당은 등록을 취소시켜버리고 진보당은 해체됩니다. 사실 이때 조봉암 그 사형 선고됐을 때 미국, 국내 해외, 그리고 우파들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탄원했는데도 사형은 전격 집행되고 조봉암은 사형을 당했죠. 서대문 형무소예요. 바로 여기서 가까워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는데요. 근데 이 진보당 사건, 조봉암 이 사형 사건, 이거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거는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저지른 조작 사건이다. 간첩 조작 사건이다. 간첩 어쨌든 그래서 재심을 권고했고요. 2011년에 재판부에서 조봉암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래서 사형이 집행된 지 52년 만에 죽산 조봉암 선생님은 무죄를 선고받게 되죠. 그러니까 조작했던 거예요. 이승만이 자기 독재를 위해서. 어때요? 무서워요. 무섭죠? 권력의 힘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네. 죽은 후에 무죄 선고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바퀴벌레 만나도 안녕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안녕. 네. 다 생명이 있거든요. 모든 그 곤충들, 동물들도. 이 조봉암 선생님이 정말 일 처리가 뛰어났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토지개혁 같은 것도 조봉암 선생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조봉암 선생의 통일관, 이승만의 통일관이랑 전혀 반대였대요. 조봉암 선생이 사실 초대 농림부 장관, 그리고 공산주의자로서의 전력, 그리고 남한 진보정당의 원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조봉암의 통일관도 대단히, 뛰어났대요. 이승만의 통일관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 통일돼서 나는 아시아의 황제다. 그렇죠. 이승만은 사실, 이승만의 통일로는, 통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승만의 통일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통일이란 말. 사실 정복, 합병, 이런 말 써도 되잖아요. 정복이나 합병. 근데 굳이 통일이란 말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정복 통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남북 통일은 평화적이고 상호 유익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승만은 통일에 대해서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북진 통일론. 북진 어때요? 무서워요. 그렇죠. 전쟁. 그 이승만에게 통일이란 남한 정권의 통제권을 북으로 확장하자는 것. 이것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네. 네. 김일성의 남진 통일, 이거랑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이승만이 6.25 발발 소식을 듣자마자 주한미 대사에게 이건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다, 기회요. 이런 말까지
했대요. 그렇지만 우리 죽산 조봉암 선생님은 항상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평화란 단어 쉽게 쓰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통일 앞에 평화란 단어를 쓴다는 건 거의 뭐 이게 할 수 없는 말이었대요. 분위기상. 평화란 말을 금단의 단어? 그것도 통일 앞에? 근데 우리 조봉암 선생님은 이런 남한 분위기에서 배짱 좋게 통일과 평화를 이렇게 같이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평화통일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죠. 동족 상잔의 유혈극 재발을 꾀하는 극좌 극우의 불순 세력을 억제하고 평화적 통일을 성취할 것. 이런 거를 또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도 선전을 했습니다. 선생님. 네. 뭐 먹을 거 없어요? 띠랄라 학생. 자꾸 입을 다시는 게 지금 아니. 네. 원래 도시락은요. 네. 수업 시간에 먹어야 제맛이라고. 지금 도시락 까먹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손 좀 봐요. 손에 왜 포크랑 숟가락을 들고 있어요? 수업 시간. 도시락 다시 집어넣어요. 이제 수업 다 끝나가요. 네. 제가 이 사진 하나를, 이거 지금 게시판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사진 하나를 제가 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50년대 투표소 그 풍경 사진이에요. 진짜 그 당시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1952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동네 투표소 앞에 사진이에요. 지금 투표소 앞에 연상되죠? 어떤 게 있나? 근데 네. 1952년은 투표소 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을까요? 이 사진 한 장이 딱 나와 있는데요. 당시 그 투표용지 견본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투표하러 가면은 그 어떤 입구 앞에 투표용지 견본이 있습니다. 있죠? 네. 네. 도장 딱 찍어라. 네, 2번 찍어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큰일 나죠. 네. 근데 1952년도에 투표소 바로 앞에 있는 사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 투표 용지가 크게 있고요. 그리고 이승만이 밀었던 부통령 후보 함태영의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어요. 그거 찍으라고 그냥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투표용지 견본, 투표소 앞에 견본을 크게 해놓고 이승만이 밀었던 부통령 후보 함태영에만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습니다. 막 예시로 홍길동 막 이렇게 돼 있듯이. 네, 우리는 그냥 예시로 홍길동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승만과 함태영의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어요. 와. 그 당시에 52년에 문맹자들이 많아서 이 기호를 숫자가 아닌 작대기로 표시한 모범답안, 이런 모범답안 같은 견본이 투표소 앞에 게시가 돼 있었던 거죠. 이게 뭡니까? 공명선거? 애초에 불가능했던 거죠. 뭐 공명선거 이것뿐만이 아니겠지만 공명선거가 불가능했던 이 당시에 조봉암이 200만 표나 차지했으니 이승만에게는 정말 불안의 대상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봉암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입니다. 네. 드디어 종쳤다. 히랄라 학생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요. 마음이 아파서 이제 마음을 달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점으로. 오늘 수업 듣고 어떤 거 느꼈어요? 네? 종쳤는데요. 좋다고요? 그런 건 종치기 전에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네. 하지만 조봉암 씨 일단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래도 좋은 뜻을 향해서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배우고 되게 좋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말고 네. 하늘나라에서 잘 봐주세요. 네, 당시 조봉암의 육성이 있는데 1950년대 당시 한번 육성 한번 듣고 수업 마칠까요? 네.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사회의 질서를 억압과 공포로서 유지하고 있는 대신에 이 사회라고 하는 안식처를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바입니다. 미국의 괴뢰정권 김일성이는 최근 박근혜 일파를 또한 같은 방법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피해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더욱 민주주의 이념에 철저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에 스며든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네, 육성 들어봤고요. 자, 선생님. 네. 선생님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 목소리랑 좀 비슷하네요. 선생님이 하신 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당시 육성입니다. 자, 반장. 차렷, 열중샷 차렷. 조봉환 선생님께 인사. 안녕히 가세요. 하나, 둘, 셋. 우리 부탁해. 우리 부탁해. 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부탁해. 네, 3월 29일 화요일 오늘 정오를 부탁해. 수업을 부탁해. 로 꾸며봤습니다. 게시판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바보은주 김은주님이 웅라정부 제1조를 정해주셨어요. 우와. 웅라정부 헌법 제1조 뭔가요? 먹을 것은 제대로 먹자. 2조도 벌써 나왔는데요. 아, 2조 노람 나왔어요? 윤성민님이. 뭐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다 먹방으로 저희는 저희를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네, 아님이 선생님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학생인 웅 선생과 학생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선생인 라 학생이 들려주는 수업을 부탁해. 오늘은 웅 선생님 말리시지 많이 말렸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잘 못 읽어요, 한글을. 네, 한글 잘 못해요. 네, 염소가 되었네요. 네, 하셨고요. 민준이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모레 3월 31일 오후 3시경 방송국 방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손혜원 후보를 응원하러 가십니다. 그렇군요. 우와. 네, 들러주세요. 네. 네, 꼴통아이티 님도 뿅 하고 오셨고요. 로니 님도 바쁜 와중에 출석 체크해 주셨고, 달구지 님도 어이, 바퀴. 반가워. 보고 싶었어. 바퀴. 바퀴벌레 보면 제가 할 말입니다. 네, 그리고 화순의 우리 왕손대발님 팜 아티스트 진짜 오랜만에 놀림 오셨네요. 오셨어요. 우와, 왕손대발님 정말 반갑습니다. 나무에 잠을 깨우는 바람이 부네요 하셨어요. 역시 표현이 나무의 너무 잠을. 좋아요. 나무- 과소원하시거든요. 나무늘보에 잠을 깨우는 바람이 이 스튜디오 안에도. 그렇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어 한마디 뭐죠? While we stop to think, we often miss our opportunity. 신중하지 않으면 찾아온 기회를 놓치기 일수다. 놓치기 뭐라고요? 일수! 얼쑤? 일수! 네, 윙크의 얼쑤 듣고 정어를 부탁해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해피! 메리메리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